오늘 이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조세 문제라는 주제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규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윤 세무사님이 휴일날 이렇게 출연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휴일이 많지만 또 세무사님들은 가장 바쁜 달 중에 하나죠. 종소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세무사님 모신 이유는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예. 세무사님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보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받아보면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나왔습니다. 예. 먼저 어떤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연간 주택임대소득 2천만 이하 비과세 규정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초미의 키워드를 잘 잡아주셨어요. 2천만 이하 비과세인데 이 세금이 실질적으로 얼마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물론 유예가 됐지만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 말고 어떤 또 혜택이 있으며 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지역 의료보험 들으신 분들은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보험료가 몇백만 원 나온다더라 그냥 근거도 없이 엄청 많이 나온다더라 다들 그렇게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먼저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규정 이거부터 다뤄볼까요? 예. 지금 보면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원래 이 규정은 작년 연말에 끝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작년 연말에 세법 개정으로 2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연간 수익, 여기서 말하는 연간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월세 플러스 보증금 이자를 이제 가치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사업자, 특히 부부 공동사업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지분별 금액을 판정한다는 것이고, 이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국한해서. 아, 사업자를 할 필요 없다고요? 예, 왜냐하면 비과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되는 경우는 고가주택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아마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듯이 주택임대소득도 1세대 1주택에 한해서는 정부에서는 이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가 되면은 2주택 이상자면서 국민주택이 됐든 고가주택이 됐든 이거는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세무사님. 2천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말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등록한 1세대 하나,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제 그 임대소득을 위해서 오피스텔이나 뭘 샀어요. 또는 다세대를 샀단 말이죠. 하나 샀을 때는 비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2주택이죠. 주택수에 산입.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왜 앵커님 아시겠지만은 옥상에는 주인 세대라 그래가지고 주인이 살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걸 위해서 한 거고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건 이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2주택 이상자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한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하나 어떤 주택을 임대한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두 번째 질문은 부부명의 주택임대사업자 된 경우에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는 거죠? 예, 이건 대원칙은 지분별인데 다시 한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동사업을 합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갑이란 거주자가 있고 을은 갑의 배우자인데 이 두 분들이 주택임대소득에서 연간 수익이 3,600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이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단독 사업자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겠지만은 이분들 지분이 각각 50%면은 지분 금액은 1,800만 원이 되니까 최종 판정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입니다. 동일한 3,600만 원이 하더라도 단독 사업자는 과세 대상이고 공동 사업자는 비과세 대상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주택 그 매입할 때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기본 공제가 따로 되는 것처럼 이런 세제상 혜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아까 그 월세 플러스 보증금 이자가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저희들도 많이 혼동이 되고 아마 그러니까 일반 납세자분들은 더 혼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대원칙은 모든 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보증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증금 과세 대상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60%에 대해서 이제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기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주택이 10채, 20채 있더라도 여기서 제외되는 게 19채면은 이거는 19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규모를 본다면 이제 국민주택은 작년까지는 85평방미터,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60평방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동시만족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제 대상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계산 시에서는 제외하는데 이거는 2018년도까지 한시 적용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2018년도 가서 다시 이게 또 기한이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세법상은 18년도까지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간주보증금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준 게 이제 실제 과세하겠다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너무 뭐 과다한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면적을 좀 줄인 거고 이걸 한 번 더 도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과세 방법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항상 부부 합산해서 주택수를 따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판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세금을 내는 과세 대상이라면은 이때는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아마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애매해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도표 보다시피 이제 AB 갑과 을 두 부부가 주택을 A, B, C, D, E, F 6채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준시가하고 면적을 쭉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해당 여부를 보면은 첫 번째 B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이 넘지 않습니다. 금액이 미달되고 그 다음에 D주택은 면적이 미달됩니다. 그 다음에 F주택은 또 금액이 미달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전부 6채가 있지만은 부부 공동 1세대로 보면 3주택 소유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3주택 소유자이면서 3억이 넘으니까 일단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에서 60제곱미터로 바꾼 게 이게 지금 도표는 75제곱미터 면적 미달이라고 하는데 60제곱미터이면 이게 지금 내가 위에 이걸 설명 안 되는 2016년도 기속. 2016년. 예, 16년도 기속. 이게 지금 아까 저도 표를 만들고 고민했는데 지금 아마 5월 달이면은 2016년도 종합소득 신고 기한입니다. 항상 종합소득세는 그 이듬해 5월 달에 하는 거니까. 예, 이건 작년도 규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수 판정할 때는 부부 합산해서 판정을 하고 일단 과세 대상일 때는 지분별로 한다는 걸 요 다음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수는 부부 합산해서 3주택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세금을 낼 때는 인별과세를 해서 지분별로 과세를 하는 거고 두 개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개정됐지만 2017 올해부터는 60제곱미터 간접보증금이 60제곱미터로서 엔드죠. 동시만족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그 보증금 과세를 한다는 보증금 과세 대상에 빠진다. 주택수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아까 같이 이제 판정을 해보면은 아까 같이 A, C, E 주택이 이제 보증금 과세 대상 이자인데 여기서 보면 A 주택과 E 주택은 본인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배우자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증금 합계액에서 일단 누구든 3억은 빼줍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100% 과세하는 게 아니고 60%를 곱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정기금 이자율 1.8% 이거는 2016년 기속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A와 E 주택을 가진 본인은 한 370만 원 정도가 간주 입금에 가산이 되고 배우자 같은 경우는 한 54만 원이 되는데 원래 여기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것은 이게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1월 1일 들었다가 12월 30일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이제 그 임대 들어온 날로부터 나간 날까지 계산하는데 그냥 계산 편의상 그냥 1년간 계속 임대한 걸 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주택수 판정은 부부 합산이고 과세 대상은 인별로 계산한다.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인별과세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도 이런 비과세 규정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저한테 가끔 질문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 임대 소득자입니다.
상가는 면적과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제도는 없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예. 임대사업자하고 주택임대사업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반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얘기라는 예, 얘기죠. 오늘 주제가 주택임대사업자고 상가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뭐 부가치세 환급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 사업자인데 예. 거기에는 그 비과세 규정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부가가치 과세 사업자고 이제 주택 임대사는 면제 사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또 면제 사업자니까 소득세도 안 내는 줄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 사업자인 거지 소득세 해당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업 종료하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그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예, 그거 현실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뭐 A주택은 내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B주택을 임대 등록했을 때 A주택 팔 때도 비과세가 되고 B주택도 법정 의무 기한을 지나서 팔게 되면은 그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나중에 임대주택을 임대 기한을 채우고 팔 때는 일부가 비과세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일부란 게 어떤 거죠? 예, 그것이 여기 뒤에 질문이 있나요? 뒤에 질문이 좋습니다. 그럼 예. 질문 드릴게요.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 규정 요거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이번에 그 주택 임대 사업자 이 규정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일 겁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예. 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2주택 소유자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좀 달라지는데 예. 그럼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A주택은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B주택은 이제 구청과 그 관할 세무서에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임대 등록을 안 했다면은 A주택 팔 때는 과세가 B주택 팔 때가 비과세가 맞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2주택자니까 원칙이라면은.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특례 규정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B주택을 임대 등록을 했다면은 A주택을 비과세를 해줍니다. A주택을.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A주택을 이제 비과세 팔고 나서 나중에 B임대주택이 임대 기한이 끝나가지고 이걸 만약에 양도할 때 이때는 전액 과세되는 게 아니고 과거 살았던 A주택과 B주택의 기간을 비교합니다. 기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임대주택을 팔 때 전체 양도 차익이 1억이었는데 겹치는 부분이 한 3천만 원 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한 7천만 원 된다. 이러면 이때는 7천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앞에 겹치는 거 기간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은 일부가 비과세 된다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요. 2주택 이상 소유자인 경우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이거는 1년 보유만 하면 9억 이하는 비과세잖아요. 2년 이상 2년 보유만 하면요. 거주 요건 없습니다. 네, 거주 요건은 없고 그러면 일단 그거는 9억까지는 비과세. 근데 한 채를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서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시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 살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전세 살면서 A주택, B주택을 임대 등록해버리면 이 혜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유일하게 이거는 거주주택이, 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따질 때는 거주 요건이 없는데 자기가 A주택을 거주하고 있다가 또 다시 B주택을 임대 등록했을 때는 이때는 A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꼭 거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건 1가구 2주택이 아닌 거죠. 아니 A주택 팔 때는 B주택을 이분의 소유를 안 보이기 때문에 1세대 주택이 맞는 것이고 A주택 팔 때 A주택을 팔고 나서 B주택을 팔 때는 이거 B주택마저 비과세 해주면 너무 과도한 혜택이 되니까 A주택과 B주택의 보유 기간을 이제 계산해서 A주택과 겹치는 기간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이 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된다. 이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중공공임대나 이런 임대주택들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지금 중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중공공 임대는 100% 비과세 됩니다.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중공공 임대가 아닌 흔히 하는 말로 4년 5년짜리 임대에 대해서 단기 임대. 단기 임대 대응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주택을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그 소유한 만큼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임대주택 사업자도 있습니까? 임대주택 사업자도 뭐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설명드리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추가로 한 2% 정도밖에 안 해주니까 이게 가장 큰 혜택이지. 그거는 뭐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 이 규정을 많이 아시고 임대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마 큰 어떤 그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또 여기서 추가드릴 것은 방금 말씀드린 건 2주택 소유자고 만약에 2주택 이상 만약 3주택 소유자인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A주택을 거주하고 있으면서 B와 C주택이 임대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다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A주택 팔 때는 2선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으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만약에 A주택을 양도서 비과세를 받고 나서 다음 또 B주택을 이게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4년 5년 지난 후에 들어가 2년을 살아야 이때도 다시 A와 B주택에 아까 같이 비관 비교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기간적으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당황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은 강남권의 대형 평수고 임대주택은 뭐 강북이나 강남의 어떤 소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갭 투자라면 보통 그렇죠. 예, 그리고 과연 이거 들어가 살 수 있느냐? 물론 이거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현행 세법은 지금 이런 경우에 집이 두 채 있을 때는 굳이 그 나중에 파는 주택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는데 집이 세 채, 네 채 되면은 항상 임대 기간이 또 끝나야 되고 끝나고 나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또 아까 같이 기간 비교해서 일부 비과세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준공공 임대라고 들어보셨죠? 8년 이상, 10년 이상 뭐 이렇게 그 의무 기한이 있는 이런 거는 2015년 취득분부터는 10년 이상 그 기간 만료를 하면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 말고 또 딴 거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뭐 준공공 임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좀 더 많이 해주는데 보통 8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은 24%를 해주는데 준공공 임대는 이제 50%를 더 해주는 거고 만약에 준공공 임대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30%를 해주는데 이때는 준공공 임대 한 70%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장기 임대 중 소위 말하는 단기 임대라죠. 4년 5년 이런 경우에는 이제 5년 원래는 이제 6년을 보유하게 되면 18%를 해주는데 연 2%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장기 임대 또는 단기 임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적인 주택은 30%지만은 이거는 10% 추가해서 40%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올라가나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임대 등록하게 되면 합산 대상 자체에서 빠져버립니다. 아, 그건 빠지고. 그럼 재산세는 올라가죠? 재산세도 조금 감면이 있습니다. 아,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혜택이 취득세 감면이 있죠. 예, 취득세 뭐 면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60평방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면제도 있고 뭐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혜택이 있습니다. 또 뭐 다른 혜택 있으면 쭉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건설 임대주택이나 아까 건설 임대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3호 이상 뭐 이제 임대를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가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4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은 30% 감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8년 이상 준공공 임대를 하게 되면 75%를 이제 감면해주는 종합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임대형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60평방미터 이하의 어떤 이하의 소형 면적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규정도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 지역 의료보험가입 혜택가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소득이 발생하면 그 보험료가 뭐 엄청나게 비싸게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뭐 이 문제는 참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세법 규정도 아니고 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또 저도 항상 사실 세법 상담보다는 이 상담을 더 많이 했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과도한 공포심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뭐 사실 뭐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또 그런 질문을 받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제 확인한 사항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건강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있고 예. 지역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가장 포커스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예, 예를 들어서 뭐 남편 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피부양자로 등재가 돼 있었는데 예. 부인 명의로 어떤 그 아파트를 사서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존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독립돼서 별도로 어떤 그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지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건강관리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일단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이거는 면세 과세 안 따지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이것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연간 소득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은 예를 들어서 부인의 연간 소득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은 남편 밑에 어떤 피부양자가 유지가 가능하고. 근데 소득세가 예. 1만 원이 뭐예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예, 예. 연간 소득 금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유지가 불가한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익 개념입니다. 이익. 순이익 개념입니다. 예, 예. 순이익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거 돈 많으니 돈도 아닌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 규정을 보고 한번 세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비과세라면 소득 금액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제로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8년도 가서 이 법이 계속 연장이 되면 모를까. 그렇죠. 만약에 18년도 이게 종료가 되가 19년부터 과세한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2천만 원, 1천만 원이라 손치더라도 경비 뺀 금액이 아마 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기초공제 해주고 다 하더라도 만 원 갖고 임대사업자 안 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기초공제 하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득세라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경비를 뺀 이익을 가지고 빼고, 예. 그 이 금액이 되고 그 이익을 가지고 뭐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이런 걸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가서 세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시 또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들은 예. 이거 당장 폐지한다고 난리던데요. 18년 유예한 거 뭐 더 이상 유예는 없을 뿐더러 당선되면 바로 폐지한다고 난리던데요. 지금 이제 제가 뭐 세금 일선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상가는 사실 좀 이게 막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주택은 상당히 정부에서도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에 대한 세율이 강화가 되어버리면은 이 세입자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 대부분 그 세입자들은 좀 영세한 사람들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상가 같으면은 제대로 과세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어떤 그 주거 문제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같이 비과세 규정이 있다든가 건강보험 문제도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 한 가지 더 좀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의 건강보험 문제인데 이제 아까 같이 방금 말씀드린 건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 또 피부양자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봤더니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는 대표적인 게 보험 모집인입니다. 판매사원, 뭐 카딜러라든가 이런 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여기서 연간 소득금인데 여기 소득금액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수입에서 경비 뺀 순이익 개념인데 500만 원이 미만이면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만 원 이상이면 유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만약에 일반적인 부동산 소유자,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도 없고 소득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더니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모인 경우에는 9억이 넘게 되면은 유지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뭐 8억 9천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가 아니고 형제 자매다.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 공시지가가 3억 원 미만이면은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 보험 모집원, 뭐 카딜러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연간 소득 금액이란 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는 부동산으로 해서 임대 소득은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득이 500만 원이 넘고 안 넘고를 따라서 지금 그렇게 구분하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원천 징수를 합니다. 지급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분의 연간 소득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5월달 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총 수익금액에서 경비 뺀 순이익을 딱 신고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그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5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마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다 끝났고요. 세무사님 5월달에 이제
그 신고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예. 뭐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세법에 관한 어떤 팁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은 뭐 5월달에 이제 항상 이듬해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뭐 초미의 관심사가 아마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이라 하는 게 정당하게 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게 규정이 좀 많이 헷갈리고 하니까 뭐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걸 떨지 마시고 뭐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막연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항상 그런 경우에는 뭐 과세관청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한테 여쭤보면은 내가 봤을 땐 특히 주택임대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많이 과세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많이 좀 완화된 그런 느낌이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세무사님,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무료 세무 상담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저희들도 지금 뭐 각 세무서마다 한 2명, 3명씩 지정해가지고 일종의 좋은 일을 하시는 거죠? 예, 일종의 프로보노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가끔 보면 영세민들 왔을 때 상담해주고 예. 또 이분들 보면은 뭐 정식적으로 조세불보고 하자면은 또 비용이 부담되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 비용 가지고 그 비용 없이 그냥 뭐 해주고 하나 했던 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마을세무사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 세법을 하다 보니까 좀 헛갈리셨죠? 헛갈리셨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릴 거고요. 오늘 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달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정경윤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행정자치부 마을세무사 정경윤 세무사였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